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의 주제는 곧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이 리딩 정말 인기 많고요. 후기가 아직도 계속 달리고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리딩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리딩이 미래를 막 단정하거나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해주는 그런 리딩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과 에너지 흐름 싹 살펴보고 해석해드리면서 정확히 해석해드리면서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들, 가능성 높은 일들, 예언들, 그리고 직업, 건강, 인간관계, 연애 이런 부분들, 금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거고 왜 여러분에게 이 일이 오고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곧 마주하게 될 이슈나 반전의 흐름이 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도움이 되는지까지도 차분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우 따뜻하고 시원하고 정확하게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딩 들으시면서 어머 이거 내 얘기야, 이거 다 가져가시고. 타로는요, 선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을 다 건네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 번호 하나 선택해 주시고 왜 끌리지? 왜 끌리냐? 카드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카드의 선택을 받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 카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리딩은요, 여러분, 정답에 대한 예언, 정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의 무의식, 흐름, 선택지, 이런 것들을 읽는 리딩이에요. 그래서 내게 맞는 부분을 취하시고, 그리고 따르게 흘러보내도 되는 부분들은 흘려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 선택에 의한 이 리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을 쭉 시작을 해보면 지금 나는 내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1번 분의 에너지 핵심은요, 멈춰있는 몸,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머리예요. 단순히 휴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정지되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일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1번 분의 머릿속에. 근데 몸이 뭔가 따라주지 않아. 아니면 마음이 약간 꺼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 내가 요즘 들어 침대 위에서만 휴대폰으로만 생각만 하게 되는 흐름이 좀 있어요. 자꾸 좀 나가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좀 개운하게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고 싶고 계획한 일들도 하나하나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꾸만 침대에 있어. 자꾸만 누워있어. 자꾸만 하고 싶지 않아. 일 갔다 오면 혹은 쉬고 공부하고 하면서 나 그냥 계속 침대 위에서 휴대폰만 보고 쇼츠만 보고 영상들만 보고 이게 내가 이것만 해도 나 하루가 다 간다. 너무나 바쁘게 간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휴대폰으로 계획을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휴대폰으로라도 메모장에 막 계획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뭐뭐 해야지. 예를 들어 이제 투두 리스트처럼. 그래서 생각이라도 하고 계획이라도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잘하시는 분들인데
잘하고 못하고의 잘하고가 아니라 그나마 내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나오지, 지금은 1번 분이 뭔가가 조금 지쳐있다, 약간 좀 멈춰져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카드를 같이 보면 이게 단순히 우울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의 상실감, 약간의 아쉬움, 약간의 서운함, 이런 것과 같은 감정이 조용히 깔려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데 왜 꼭 이렇게 되지?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만 손해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서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뭔가가 아쉽고,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상실의 기분 있죠. 뭔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계속해서 무의식에서 요즘 들어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완전 망한 것이냐? 아니에요. 망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는 잘할 수 있는 희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그런 걸 볼 힘이 없다라는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 분은 무너진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회복의 전 단계에서 감정이 막 왜 감정까지 해소가 돼야 사람이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1번 분은 회복의 전 단계예요. 회복을 이제 막 시작했어도 아니야. 회복을 할까 말까, 회복이 될까 말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회복해야 되는데 하는 그 시점에 지금 머리도 마음도 내 에너지도 머물고 있다. 감정이 확 꺼내지지 못하고 약간 눌려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우리 1번 분에게 곧 일어날 어떤 이슈, 예상치 못한 반전,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면요. 흐름이 확 바뀌어요. 카드들을 봤을 때 갑자기 바빠지고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래서 곧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게 세 장면으로 좀 쪼개지는데, 첫 번째, 갑자기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 미뤄둔 작업들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거나 누가 급하게 뭔가를 막 요청해 온다거나 1번 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정, 예상하지 못한 연락,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때 이 급한 일들은요, 나한테 막 되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니라 의외로요, 정말 신기하고 희한하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 아직 할 수 있네.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내게 역시 이런 열정이 있었어. 맞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구나. 이런 느낌을 다시금 맛보게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왜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어떻게 24시간 항상 높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내가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야. 내일 어떠한 일로 인해서 자존감이 확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존감이란 어찌됐건 그때그때 내가 있는 자리, 내 존재감을 어디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작게든 크게든 확인할 수 있을 때 내가 나 스스로 만족하게 될 때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누가 너 예쁘다, 너 뭐하다, 이 말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내가 나의 행동, 내가 내 선택, 내가 내 결정, 내가 내 노동, 내가 하는 일, 내 에너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나 괜찮은 사람이다, 나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자존감이 같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요 시점에 1번 분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먹고 사는 일이니까 해야지, 이거를 전 넘어서는 의미라고 봐요. 누군가가 일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야, 역시 이렇게 일하는 게 나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인간관계든 연인관계든 간에, 가족관계든 간에, 관계 안에서, 뭐 부부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관계 안에서 반전이 있어요. 자, 감정의 문이 열리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1번 분에게 더 드러내거나 1번 분이 생각한 것보다 부드럽게 풀리는 대화 패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좀 그래 불편해, 아니면 어떤 사람과 좀 잘해봐야 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가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더 좋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것에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말할 것도 되게 좋고 따뜻하게 말을 해준다거나 좀 부드럽게 대화가 풀리다 보니까 갈등이나 오해 이런 것도 없이 대화 패턴이 이어진다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기적이 생겨요. 기적. 미라클. 마음이 움직이는 작은 기적 카드가 나옵니다. 자, 큰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1번 분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꽂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를 준비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열 수도 있고,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가 돌아오는 느낌.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해보고 싶은 게 생긴다는 거.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게 생긴다. 하고 싶은 게 생긴다.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황이 된다면 큰 금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금액대로 뭔가를 준비해보고 선물을 하는 일도, 그것부터도 뭔가 해보고 싶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꼭 선물 이벤트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내 마음도 움직이고 타인의 마음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일도 있고 신경 써야 하는 일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현실적인 카드거든요, 얘네가. 자, 말과 현실, 말과 팩트, 말과 사실은 다를 수가 있어. 혹은 내가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1번 분이 특히나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확정이 아닌 걸 확정처럼 믿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누가 됐건 아마 이럴 거야, 뭐 가능할 듯, 아니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미 내가 된다고 결정된 약속으로 뭔가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된다 그랬잖아 했는데, 상대방은 혹은 뭐 그게 회사가 됐건 사업이 됐건 누가 됐건 내가 언제 된다 그랬어?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생각해보겠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답 주겠다고 했잖아. 나 완전히 가능하다고 대답한 적 없는데, 결정됐다고 확실하게 말한 거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하셨냐, 아니면 상대가 어떤 여지를 주고 말을 했느냐, 이거를 좀 내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일정에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계약과 관련된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섬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결제해야 되는 거, 환불해야 하는 거, 약속 시간, 어떤 문구를 적어야 되는 거, 어떤 조건들이 오가는 거, 이런 디테일에서 실수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1번 분이 뭔가를 할 때는 내가 제대로 확인했나? 이거 어떤 뭐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어기는 것에 대한, 불발되는 것에 대한 그런 소지가, 그런 게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전송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연락하기 전에, 가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라도 무조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속이는 습관. 이 카드가 더 깊이 말해주는 게 있는데, 내가 내 감정을 속일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데 괜찮은 척해. 사실은 싫은데 웃어 넘겨.
사실은 불안한데 아유 별일 아니야 라고 눌러버려. 이걸 계속하면요. 일이 해결돼도 일은 해결됐는데 겉으로는 해결됐는데 내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감정의 정직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힘든가? 내가? 사실은 싫은가? 사실은 불안한가? 여기에서 감정적인 어떤 정직함이 왔다 갔다 할 거고 내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내 운이 바뀌어요. 더 좋게 바뀌어요. 내가 내 운을 자꾸 망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감정을 자꾸 속일 때 그때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나냐라고 물어봤더니 과거의 1번 분의 챕터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라 라는 호출이래요. 1번 분이 인생에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어? 이게 이해가 원래 안 되다가 아니 이런 일 안 겪으면 안 겪을수록 더 좋잖아. 왜 굳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부터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의 기준부터는 아 이런 일을 이래서 겪어야 했었구나. 이해되는 시점으로 넘어가요. 이 메시지,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나를 붙잡고서 벌을 주지 마. 벌 주는 거 그만해. 과거의 나를 붙잡고 계속 벌 주지 말고 나를 다시 나의 삶으로 복귀시켜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곧 일어나는 일들은 1번 분을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1번 분을 계속 잡아두고 벌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1번 분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각각의 분야별로 좀 마무리를 해서 리딩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 직업적으로 우리 좀 보면요. 협업, 평가,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봐주거나 어떤 반응, 피드백, 제안이 오거나 작업 방식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예요. 핵심은요.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프리랜서인 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준비생인 분들이든 뭐든 직업적인 부분에서 혼자 다 하지 마시고요. 구조를 만드세요. 템플릿, 루틴, 고정 포맷, 뭐 자동화, 날 도와줄 수 있는 뭐 어떤 뭐 누가 됐건 혼자 다 하지 말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자동 응답 시스템이 됐던 혼자 일하시는 1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 대신 내가 없는 시간에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메시지에 이런 예약 시스템을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좀 구조를 이렇게 해놓고 만드셔놓고 혼자서만 다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면 돈이 없는 카드들은 아닌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확실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1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쓰면서도 내가 지출이 자꾸 신경 쓰여요. 이래도 되나? 나 이거 써도 되나? 이게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안정감이 되게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회복에 대한 흐름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당장 어떤 뭐 폭발 요런 게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금전운이 좋아질 거예요. 고정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거나 작은 수익이 꾸준히 생긴다거나 어떤 새 루트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연애를 보더라도 되게 좋은 카드예요. 다만 지금 1번 분은 어떤 연애 관계 자체보다도 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해요. 회복하고 살아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1번 분한테는.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사건 혹은 상대가 부드러워지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실 것이다 라는 거고 건강적으로도 조금 보면 이게 회복력은 있는데 과로하게 되실 때 바로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걸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1번 분은. 특히나 수면의 질. 자꾸 일찍 새벽마다 계속 깨는 거. 꿈 많이 꾸는 거. 또 신경성 통증 있죠. 뭐 찌릿찌릿한다거나 이게 좀 몸이 뻐근하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체력 저하예요. 체력 저하.
이거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그냥 내가 좀 피곤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이거예요. 몸을 관리하는 게 운을 관리하는 거다.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관계도 보면요. 서운했던 사람과 또 상처 준 사람과 관계가 조금 정리되는 흐름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같이 가져가야 할 관계와 내가 놓아야 할 사람이 갈린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1번 분은 이제 정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에너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보면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자.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걸 스스로 허락해 주자. 1번 분이 가져가야 할 마음가짐 3가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돼요. 그게 저축이든 오늘 하루의 일이든 뭐 운동이든 뭐 스쿼트를 하루에 딱 3개씩만 해서 늘려나가든 정말 작게 시작하세요. 두 번째가 확인하고 결정하고 요러면서 운이 지켜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 번 더 하기, 체크 한 번 더 하기 이런 걸로 내 운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리, 책임감, 이거 다 좋은데 이것보다 지금은 나를 살리는 선택이 결국 내 돈도, 내 관계도, 나도 살린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가주세요.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땐 이 현재 무의식 상태를 먼저 살펴보면 혼자서 버텨본 그 시간이 되게 길어 보여요. 혼자서 되게 많이 버티고 있었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첫 번째 질문으로 2번 분들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혼자 버티셨던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2번 분을 겉으로 보고 2번 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2번 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혼자서도 잘해. 혼자서도 잘 굴러가. 저 사람은 뭘 해도 그냥 잘할 사람이야. 잘 될 사람이야. 본인이 그냥 잘 하잖아. 혼자서 누가 뭐래도 누구 도움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잘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생활력 하나만큼은 어디 무인도에 가도 혼자서 잘할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립, 관리, 혼자 버티기, 감정에 대한 깊이, 공감 능력, 이 모든 게 따라주거든요. 2번 분한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 삭혀요. 자립심도 있고 독립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2번 분은 혼자 버티는 거 되게 잘해요. 참 이게 좋은 건지 안쓰러운 건지 몰라도 이 버티는 것 덕분에 여기까지 정말 잘 살아온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볼 순 없죠. 얘가 날 살렸어요. 이것도 내 능력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서 버텨오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은. 내가 혼자서 버틴다는 게 말이 그냥 혼자 버틴다 이거지. 그 24시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몇 개월, 몇 주, 짧게는 몇 년을 혼자 버틴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도 많기 때문에 깊고 이러니까 감정도 사람들 말도 다 들어줬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는 일단 버티면서 내 주변 사람 힘든 거 얘기 다 들어주고 주변 사람이 고민하는 거 다 들어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봐주고 이렇게 다 해요. 그게 가족 문제든 친구 문제든 연인 문제든 부부 문제든 뭐든 간에. 근데 혼자 결국에 또 삭혀요. 이 패턴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감정은 엄청 많아요. 근데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정리했고요. 스스로 책임졌고요. 또 스스로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번 분의 무의식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아, 나도 기대고 싶다. 나도 누군가한테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도 안전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 다 해도 문제되지 않고 이 고통 다 말해도 이게 칩으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나 그런 안전한 사람이 내 곁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 챗 GPT 말고 안전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한테 털어놓고 사람한테 기대는 게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땐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본격적으로 곧 일어날 일을 좀 볼게요. 반전이 있을지 예상치 못한 흐름이 있을지. 관계의 문이 열린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확장이 되는 신호예요. 여기서 곧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현실적으로 좀 제가 나눠드리면 첫 번째가 이번 분이 누군가랑 서로 통하는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 연애일 수도 있고요. 일, 파트너, 협업, 고객, 구독자 관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랑 서로 통하는 대화가, 감정적으로 실제로 통하는 대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내가 뭐랬죠? 내 무의식이 뭐랬죠? 나 안전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통하려면 나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말을 해야지 통하지.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서 대화하는 게 이게 통하나요? 절대 안 통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나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믿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내 미래 계획. 이번 분이 지금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는 어떤 미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래 계획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는 카드가 나타나요. 이번 분이 뭔가를 확장하거나 루트를 늘리거나 다음 단계로 가는 어떤 생각이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이직일 수도 있고 퇴사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고 집에 대한 문제나 이슈일 수도 있고 이사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승진 문제, 합격 시험 문제 뭐가 됐건 내 뭐 유학 이민 그게 뭐가 됐건 내 미래가 구체화된다.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뭐 그 다음 우리의 계획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렇다면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도 있고 주의해야 할 것도 있어요. 이번 분은요. 좋은 일이 오잖아요. 이번 분한테. 그걸 혼자 다 또 떠안아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힘든 일 뭐가 와도 그걸 혼자 다 떠안아. 이렇게 뭔가. 자, 좋은 기회가 와도요. 내 몸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어요. 내 감정이 마르면 관계도 금전도 다 말라요. 그래서 이번 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순환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감정 해소를 즉각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혼자 떠안고 혼자 삭히고 혼자 책임지고 이거보다 좀 분출하고 표현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기쁘면 웃고 재밌고 축하해달라 하고 이렇게 그래야 내 몸이 감정이 순환되면서 내 몸에 막 막힌 느낌이 안 드니까 몸도 가벼워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요, 좋은 제안이 와도 내가 힘들고 에너지가 없어서 제안 다 거절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제안이 와도 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하나, 말, 소문, 메시지, 댓글,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늘리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좋은데
인간관계를 맺고 이거 다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서의 책임을 내가 다 떠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이건 회사에서 이만큼 해줘야 하는 영역, 회사 내에서도 사업 내에서도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누군가 어떤 회사 커뮤니티 내에서의 어떤 나에 대한 말, 소문, 혹은 뭐 내가 크리에이터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등등 내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뭐 방송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막 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댓글이나 메시지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되게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게도 약간의 어떤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너가 스스로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두에게 공정함을 요구했을 거예요. 이번 분은. 이렇게 해야 공정하지, 공평하지.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나에게 공정하게 대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나를 두고 공정하게 대했는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내가 정말 나에게 공정하게 대하려고 했으면 내가 남에게 쏟는 에너지가 50이면 나한테 50은 써줬어야죠. 내가 남을 위해서 100만큼 마음을 내줬으면 그 100만큼 마음을 내어주고 나서 내가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도대체 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나를 위해 내가 100만큼 나에게도 충전할 시간, 회복할 시간을 주셨어야죠. 그쵸? 내가 나한테 공정할 대우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야 너는 참아.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맨날 이번 분이. 야 너는 참아. 남한테 이거 해줘야지. 야 너는 일단 됐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그게 공평하지. 뭐가 공평해? 나한테는 해준 게 없어. 남한테만 계속 해줘요. 뭐가 공평한 거예요 이게? 응? 뭐가 공평해요? 남한테 막 사줘요. 남한테 막 웃어줘요. 남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남을 위로해줘요. 그럼 내가 무슨 일 당했을 때 나한테도 위로해주고 나한테도 친절히 말해주고 나한테도 기꺼이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줘야 되잖아. 내 편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자책해. 아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어째서 나한테 공정한 건지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분은 그동안 참았어요. 너무 많이 참았대요. 너무 많이 맞춰줬어요. 너무 많이 이해해줬어요.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해왔어요. 이제 인생이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가 지켜주니?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지키는 선택들이 들어오게 되려고 하는 거다. 제가 분야별로 조금 더 리딩을 대입을 시켜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직업에서 일의 방향이 좀 명확해지실 거예요. 직업적으로. 사업이든 프리랜서 분들이든 1인 사업 하시는 분이든 뭐 이제 크게 사업 장사하시는 분이든 다 포함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든 일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가 보여요. 그리고 어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간에 내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 루트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볼게요. 돈이 생긴다보다는 돈이 쌓일 구조를 만드시게 될 거예요. 돈은 자연스럽게 생기실 건데 돈이 쌓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게 될 거래요. 정기적으로 수익을 내신다든지 루틴이 가는 상품 콘텐츠를 개발하신다든지 단가를 조정하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돈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연애를 보면요. 상대가 누가 됐건 내 감정의 균형이 우선이야 라고 카드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너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자, 건강 보면요. 이번 분 회복은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고 갑자기 이제껏 쌓여온 게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운동했다고 갑자기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다. 이 수술 하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영원히?
아니에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면이 됐건 혈당이 됐건 컨디션이 됐건 이 나의 습관, 루틴이 내 건강 운을 좌우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 보면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에너지를 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도 마시고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메시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분,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맞아요. 혼자서 잘한 거 맞아요. 근데 꼭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요. 내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는 혼자서도 되게 잘해. 하지만 꼭 혼자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이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경계심도 크고 생각도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되게 과잉 생각이에요. 이 무의식에 보면 이 카드들이 무의식을 되게 잘 나타내요, 여러분. 타로 카드가 무의식을 볼 때 이만한 도구는 없을 거예요. 예. 정말 얘네가 무의식을 기똥차게 알려주는데 불안함, 거기다 경계심, 자기 방어, 과잉 생각. 그래서 저는 3번 분이 잠을 잘 주무시나? 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카드 보면서. 왜냐면 잠들기 전에 잠을 자려면 여러분 잠이 어떻게 오냐면 잠이 막 진짜 쏟아져가지고 막 잠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딱 멈출 때 잠이 와요. 사실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스위치가 안 꺼져요. 스위치를 끄고 싶어도 계속해서 내 무의식이 야, 너 지금 잘 때야? 너 지금 이거 생각해야지. 머리에 두뇌전이 계속 돌아가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 모르겠다. 모르겠어.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나 뭐 모르겠고 일단 그냥 자자. 딱 꺼. 그래. 오늘 생각 끝. 이렇게 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면 자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찌됐건 간에 잠들기 전까지 3번 분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뭘 무서워하는지 알고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사실 그걸 피하면 돼요. 본능적으로도 피하면 되고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적어도 뭐 대체 방안을 세운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가 무섭고 너무 힘들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나만의 방식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본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괜히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해요. 정말 3번 분 중에서 그러니까 뭐 아예 이 정도 미래는 누구나 걱정하죠. 저도 미래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를 살고 현실을 살고 지금을 살자 너무너무 좋은 마인드지만 또 이제 이것저것 계획하고 또 목표가 있고 혹은 이제 알게 모르게 어떠한 일들을 겪고 하면 사람이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불안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엄청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괜히 미래를 너무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는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히 앞당기는 거. 그러니까 뭐 자그마치 뭐 내일 해야 되는 거,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길게 잡아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놔야 한다. 이것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 쳐요. 근데
내년까지의 일도 마찬가지고 1년 후의 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는 걸까? 그때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가면서 하면 사실 그때를 미리 앞당겨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계획은 해놓을 수 있지만. 근데 3번 분의 무의식은 보면 미래를 막 앞당겨서 미리 걱정을 해요. 미래를 앞당겨서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서 걱정을 해. 내가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나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근데 아직 나이 그때 오지도 않았어. 아직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나는.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근데 그 나이에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그럼 어떡하지? 내 친구 그럼 어떡하지? 내 지금 연인이 그러면 어떡하지? 나중에? 미래의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이러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미래에 이렇게 돼서 이러면 어떡하지? 막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도 난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막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도. 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내가 아직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내가 근데 만약에라도 취업에 성공해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거. 이런 것들. 너무 앞당겨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3번 분은 일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을 다 써버려요, 이미. 그니까 뭘 한 게 없는데 기운이 안 나. 뭘 한 게 없는데 너무 피곤해. 왜냐면 뭘 한 게 없는데 잠이 안 와. 왜? 뭘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걱정해. 계속 힘들어. 너무 걱정해. 너무 힘들어. 사람, 말, 분위기, 뉘앙스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뭐만 하면 곱씹어. 아, 저 사람 나한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말 나한테 왜 했을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말할 때 그 말 뉘앙스가 난 좀 너무 거슬렸는데 그런 식의 말투는 왜 쓰는 걸까? 근데 그때 왜 그 사람이 말하다가 한숨 쉬었을까? 이런 것들. 근데 말할 때 그 목소리 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등등등.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뉘앙스 하나,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관계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까지도 되게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피곤해요, 일상이. 이걸 다 신경 쓰고 살면 진짜 피곤해요. 근데 이게 남들은 이렇게 쉽게 말한다. 야, 너 참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근데 그 진짜 나는 너무 피곤해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남들은 야, 생각 좀 그만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 그럼 너 피곤해 이래요. 근데 그냥 피곤해 이러는데 그게 진짜 말처럼 아,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하게 생각한다. 아, 이제 생각 안 해야지. 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진짜 피곤해.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3번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땐 눈치가 빠르고 직감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의 공통점. 너무 많은 걸 감지한다. 너무 많은 걸 감지해버려. 이미 너무 많은 걸 느껴버렸어.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의도, 저 사람의 의중, 생각, 저 사람의 마음 상태, 저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들, 이 모든 걸 너무 많이 감지해버렸다 보니까 아무 일도 실제로는 안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다 겪은 느낌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번 분은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쉴 때 똑같이 있어도 하루를 에너지가 금방 소모돼요. 왜? 난 모든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3번 분에게 곧 일어날 일들,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거나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주 명확한 카드들이 나와요. 이 불안의 실체, 어떠한 생각의 실체가 실제로 드러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자, 내가 막연히 무서워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덜 크고 생각보다는 덜 치명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나 엄청 이거 되게 무섭고 내가 잘 못할 거라 생각했거나, 나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힘드네.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네, 내 일상에.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혹은 전혀 다른 쪽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고 터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불안, 내가 경험하고 있던 5만 가지 걱정이 헛 걱정이었구나. 이렇게 밝혀져요. 그래서 불안을 끝내기 위해, 내 미리 막 너무 많이 불안하다 그랬죠. 생각 과잉으로. 이 불안을 끝내기 위해서 일부러 진실이 터지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의외로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돼. 불안하지 않아. 생각을 할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과거의 인연에서 다시 등장하는 일, 뭐 재회, 과거 알던 사람, 친구, 연락 닿는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예전 감정이라던가 예전 나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나 이 패턴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었네 라며 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는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반전들은 3번 분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고 딱 멈춰. 그리고 너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안 불안해도 된다니까. 이거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이걸 알려주려는 장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3번 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지 말 것, 선택을 미루지 말 것, 혼자 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세요. 3번 분은 이것도 놓기 싫고 저것도 놓기 싫고 이것도 버리기 싫고 저것도 버리기 싫어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결단을 늦출수록 더 크게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으려면 그냥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 것도 행동하면서 생각할 틈을 안 줘. 생각할 거리도 없어져. 더 이상 미룰 걱정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행동하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3번 분 마음 안에 이미 정답이 있대요. 그러니까 3번 분이 아까 제가 말했죠. 직감이 좋아서 피곤할 일, 느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미 정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남의 의견 말고, 어떤 관계 말고,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거 말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다의 데이터, 기준 이런 거 말고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어떤 질문이냐?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예를 들어 내가 가족한테 이만큼 효도라고 해서 이만큼을 했어. 내가 내 가족한테. 근데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살 수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상태로는 못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을 정도의 효도, 버거운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크고 작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친구가 힘들대요. 예를 들어 이만큼을 빌려달래요. 돈을 이만큼을 줬어. 근데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나? 이 돈 빌려주고 나 살 수 있어? 혹은 괜찮아요. 내 알아서 융통성 있게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정말 힘이 돼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 정도까지 해주는 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져. 약간 이 정도를 내가 돕고 힘들어. 그럼 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참아야 돼. 일방적으로. 이 사람 자꾸 자기 멋대로 행동해. 나 바빠서 연락 못하고 너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대. 너가 날 만나러 와야 된대. 막 되게 바빠. 나를 개의치도 않아. 신경도 안 써. 배려가 1도 없어. 근데 내가 이 상태로 사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바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너무 외로울 것 같고 난 너무 힘들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막 과부하가 오고 계속 맞춰주고 뭐하고 하면서 에너지만 계속 떨어져. 내가 이 상태로 계속 만날 수 있나? 살 수 있나? 이랬을 때 아니라고 나오면 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안 먹어.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너무 안 먹어, 지금. 근데 바짝 빼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나? 이만큼만 먹으면서 유지하는 게 평생 가능해라고 했을 때 아니면 그 방식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란 거죠.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 3번 분에게 왜 일어나는가 봤을 때 인생 카드들이에요. 인생 카드, 인생. 버티는 사람에서 주도하는 사람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뀌라고, 변화하라고, 변화시켜주려고. 이제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에요. 3번 분. 오래전부터 3번 분은 많이 버텨왔지만 이젠 주도하는 사람으로 가고 계신 거고 주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지도 꽤 됐어요. 내가 스스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구나. 한참 전부터 그런 위치가 나 아니었네. 이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내가 기준이 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 과거의 사이클은 끝났다. 너는 이미 다음 단계에 설 자격이 있어 라고 카드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는 어떤 충격들, 반전들, 정리 이런 건요. 3번 분한테 무슨 벌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레벨업 트리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직업, 금전, 연애 이렇게 쭉쭉쭉 건강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직업적으로 사업, 장사, 프리랜서 분들 내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 준비를 하든 다 포함해서 이직을 준비하든 직장인이든 뭐든 일의 방향이 재정비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일은 정리되실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그 일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하실수록 성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일이 결정되시면 그것에 미친 듯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으로도요. 갑작스럽게 지출해야 되는 게 생기실 수도 있고 구조가 변경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금전 구조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전운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3번 분. 금전 관리 모드로 들어갈수록 금전운 굉장히 좋아지니까 금전 관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연애, 과거의 인연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 패턴에 대해서 연애가 힘들다면 그걸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감정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 인연의 질이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내 감정 정리가 연애에서는 필수다. 자, 건강 보면 이게 다 신경성이에요. 신경성 증상을 주의하셔야 되고 수면, 심장 두근거림, 위장 소화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걱정하고 신경 쓰고 요거예요. 호르몬적인 부분들도 다 병명이 있다면 그래서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안 돼요. 루틴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건 실제 병을 치료해야 된다면 약도 약이지만 루틴,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게 지금 3번 분에게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관계가 한번 재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진짜고 떠나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나는 불안을 직감으로 착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거야.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3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사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지금 무의식 상태를 먼저 제가 쭉 해석해드리면서 이번에 일어날 일,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 예상할 수 있는 일, 예상치 못한 일 등등등을 예언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 무의식 상태를 먼저 보면 내가 요즘 들어 나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막 아자 약간 약간 열정이 내 안에서 조금씩 샘솟아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요.
되게 조용해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 4번분의 일상은 조용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별탈 별 문제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야. 좀 약간 멈춰 있었나 봐요. 올해 들어 요 시기쯤에 약간 멈춰 계셨나 봐요. 이 리딩을 사실 언제 듣든 상관없어요. 내가 듣는 지금 시점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약간 정적이고 멈춰있고 뭔가 정지된 듯한 느낌도 받고 내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계속 머무는 현상 유지의 느낌도 들고 오히려 자꾸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텐데 요즘 들어서 내가 다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다시 잘 살아가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의 열정에 이 불꽃이 탁탁탁 조금씩 탁탁 피어지는 그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를 무겁기만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진지하기만 했고 이랬던 나를 조금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리셋시키고 다른 캐릭터처럼 마치 배우가 한 작품이 끝나고 다른 작품을 선택할 때 이 작품에서의 얼굴이나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가 다음 작품까지 이어지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른 작품은 새롭게 리셋하고 바꿔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어두운 드라마를 했어. 근데 다음 작품이 시트콤을 선택해. 그 이유 자체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어두운 느낌의 배우라는 걸 각인시키고 싶지 않아. 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작년에 어두운 작품을 했으니까 이번엔 되게 웃기고 망가지고 유머러스하고 좀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막 나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나 그런 역할 해볼래. 완전히 바꿔서 들어가서 몰입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4번분이. 내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점점점 살고 싶어요. 요 무의식이.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막 살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 마음이 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어서예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직은 행동으로 못 옮겼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나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살래. 이전에 나보다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뭔가 이럴래. 내 마음에 불꽃이 막 튀고 있어. 이걸 따라가 볼래. 재밌게 살아볼래. 좀 더 다르게 살아볼래. 요 마음도 있고요. 반은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니까 나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나 다르게 살래. 왜냐면 나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제 나 다르게 살 거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곧 일어날 일, 이슈나 반전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아주 명확해요. 카드들이. 작지만 확실하게 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하시게 되고 새로운 콘텐츠 하시게 되고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고 혹은 새로운 관계가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누군가는 그게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인 한 명, 친구 한 명 만드는 것도 새로운 것의 시작일 수 있어요. 이제껏 내가 맨날 연락하던 사람이 있어. 아니면 아무랑도 연락 안 해. 근데 내 누군가를 새롭게 내 일상에 추가시켜 만나려고 해. 이거 엄청난 용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고 새로운 콘텐츠 방송 일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기획하는 일, 뭔가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콘텐츠를 하시게 되면서 새로운 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 혹은 내 일상에 내가 평범해.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뭐 공부 잠깐 했다가 책 읽다가 뭐 이런 평범해. 근데 내 평범한 루틴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나 가게 된다던가 취미 생활을 하나 껴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루틴이 하나 생기게 된다. 그리고 되게 빛나는 애들의 이 인물들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4번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웃음이 나요. 아, 이게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그래, 이게 나지. 이런 순간들이 생겨요. 에너지.
말 그대로 정말 에너지. 자, 우리 신경 써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지금부터 4번분의 주변에 나에게 의견을 하나하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간섭을 할 수도 있고요. 참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욕심을 내면 체력이 먼저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든 의견 다 수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완전히 다르게 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 바꾼다 이거보다 한 번에 하나씩 지금부터 4번분이 하셔야 되는 이 시작은 작게 꾸준히 오래 가는 게 핵심이에요. 내일 반짝 다 바뀌고 다다음 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요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우리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카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4번아, 너는 극단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 너 극단적으로 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조율하면서 오래도록 빛나야 될 사람이야. 너는 무너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삶으로 가라. 라는 신호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확 무너졌다가 막 끝을 향해 밀어붙였다 이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내후년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삶으로 가라라고 하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직업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업, 사업, 장사, 프리랜서분들, 직장인분들 다 똑같아요. 새 아이디어를 적용할 만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방향을 좀 전환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서. 그리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 일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거를 조금 보면요. 소액의 금전이지만 굉장히 안정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불안감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 돈 때문에 힘들어. 나 돈 막 공과금 내야 되고 막 카드값 내야 되고 나 돈 이거 나가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지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혹은 나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지출로 되게 문제되는 분들 있으셨잖아요. 걱정 없어요. 아예 걱정 없어요. 불안함 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게 그때 그렇게 엄청 걱정이었는데 요즘 그게 없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금전적인 것에 대한 돈에 대한 관념 또한 불안함이 많이 줄어든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금전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아지는 시점부터 풍요로움도 함께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연애, 가벼운 설레임, 부담 없는 감정 회복 이런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애를 이미 하고 계신 분, 부부 사이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있어서 가볍게 설레일 만한 일들이 생겨요. 솔로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분들은 부담이 없는 선에서 감정이 조금씩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도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 기력이 회복된다. 기운이 좋아진다. 에너지가 좋아진다. 기력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리듬을 잡으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꼭 큰 힘을 쓰셔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봤을 때에도 밝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그거 다 수용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동시에 밝은 사람들하고도 많이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관계, 막 되게 쓸데없이 진 막 빼야 되는 그런 관계들은 알아서 정리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카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4번분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조급하지 않아도 돼. 내 속도로 이미 충분해. 사람마다 갖고 태어난 속도는 달라. 사람마다 가야 하는 속도도 달라.
이 다름을 인정해주세요. 자꾸 틀렸다 하면 저 사람 이만큼 깔 때 내가 왜 이만큼밖에 못 가나라 그래서 온종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당해야 될 것도 경험해야 될 것도 가야 되는 속도도 다 달라요. 이걸 꼭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걸 막 깨달아라 막 이렇게 거창하게 그럴 필요도 없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순간 굉장히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4번 푼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